일주일 상간에 너무 빨리 상황이 진행돼 버렸어요. 근데 네. 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번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때문에 네. 거의 이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건데. 네, 바보 됐죠. 네,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걸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웃겼습니다. 좀 이게 이제 여론전에 확 불을 당기기 시작한 것이 비밀 여론조사 얘기죠. 네. 그 국민의당에 있는 무슨 연구소가 비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바른정당과 이 얘기 지난번 했던가요? 네, 하긴 했는데 네. 뭐 바른정당과 맥락이 있으니까 할 때 바른정당과 통합할 때 시너지가 가장 크더라. 네, 그랬죠.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당연하지 않겠냐고 했죠. 네. 당연한 얘기지 그게 그러면은. 그런데 아무튼간에 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다를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네. 이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국민의당 의원들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40명 중에 30명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동의하더라. 네. 이게 이제 또 조선일보가 또 이걸 보도를 하고 네. 뭐 조선일보가 이혼석 무슨 그걸 다 누가 흘렸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당에 그래도 뭐 이른바 호남파가 있고 안철수파가 있는데 안철수파 쪽에서 흘렸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래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하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중도 개혁 보수 정당을 할 것인데 뭐 그거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동의를 받을 수 있고 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까지도 우리가 이 지금 극우화에 반대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국민의당이 뭐 정 같이 하려면은 뭐 호남 지역주의와 이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어떤 전환 이런 것은 필요하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알아들으셨어야지. 그걸 또 안철수 대표 가까운 인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 호남 지역주의는 우리가 뭐 늘 얘기했다. 호남이 없어도 안 되지만 호남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호남 지역주의 탈피 이런 건 당연히 뭐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것이고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전환, 즉 햇볕 정책의 극복 같은 것은 우리가 뭐 전술핵 뭐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한미 간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가 나온 그날 낮에 이게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날 낮에 무슨 보도가 나오냐면 유승민 의원 쪽이 박지원 제명을 요구했다. 그렇죠.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네. 그랬죠. 그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이 요구 조건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러지 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당 쪽에 바른정당이 자꾸 그러지 마. 왜 부담스럽게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박지원 배제해라. 이게 나오면 우리 자칭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나죠. 네. 그 전에 벌써 호남 얘기할 때부터 난리 났는데 막 이제 대항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거부한 이제 사람들은 대략 이제 호남 중진들이죠.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고. 최경환 뭐 이런 사람들.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그렇죠. 국민의당에 네. 있고 국민의당 이제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출신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햇볕 정책 이런 거에는 강력히 옹호를 해야 되는 입장인 네. 것이죠. 그래야 안 되는 거죠 얘기가. 근데 애초에 안철수 대표가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은 대선 가서 뭐냐라는 거죠. 대선 가서 나는 뭐냐. 대선 갈 건데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스탠스대로 제3정당과 우리 새정치와 그다음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플러스 알파와 이런 전략을 다시 할 거냐. 네.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략은 지난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은 뭐냐면 지난번에 못했던 거. 나는 보수 후보다. 나는 중도 보수 후보다. 뭐 중도 보수 좋은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려면은 지금 지방선거부터 벌써 그런 분위기 나가야 되는 것이고 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그 걸었던 거 아니냐 이 승부수를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네,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안철수 대표 명분이 잡히질 않잖아요. 네,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또? 리더십이 완전히 타격을 입었고 명분을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죠 이제까지. 보세요.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양보할 때도 양보는 뭐 아름답고 좋은데 네. 왜 양보하는 건지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주고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슨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정책 지지하고 맞습니다. 그 정책을 나보다 더 네. 잘할 것 같아서 양보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어떤 정책 혹은 어떤 신념 이런 네. 부분이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시장이 당선으로 됨으로 해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보하겠다. 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생각을 안 해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그게 그게 없었죠. 없었어요 전혀. 네, 네. 그리고 새정치연합을 만드신 후에 우리 윤여준 전 장관님을 모시고 말이죠. 새정치연합을 이렇게 만든 후에 민주당하고 통합할 때 그때 그
그때 명분은 뭐였냐면 기초의원 뭐 공천 폐지였어요. 네.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대단한 얘기인 양 했어요. 네. 통합할 그리고 때. 그때 시점인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숫자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뭐 했다가. 그런 얘기도 네, 뭐 네. 하고 네. 아무튼 그게 뭐 대단한 정치 개혁도 아닌데 네. 그거를 고리로 합당해 놓고서는 그거를 관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한 바 없습니다. 네. 그걸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 세력을 버려가지고 윤여준 전 장관 같은 사람은 삐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분당할 때 국민의당 만들 때 무슨 명분으로 했습니까? 아무 명분도 없었어요. 네. 분당할 때 그냥 뭐 친문 패권주의가 뭔데요? 친문 패권주의 그냥 문재인 지금 대통령과 그 이제 주변인들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패배했다. 이 비문들 패배했다 내지는 학대받았다. 뭐 배제됐다. 이런 주장을 자기들끼리는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삶과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 관계 없잖아요. 니네가 피해자된 거 우리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네.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걸 가지고 당을 깨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외에 이 당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뭐 당위도 얘기한 바 없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이 그랬어요. 그나마 제3당이 필요합니다도 2016년 총선에 와갖구나 뭐 얘기하는 것이지 네,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바른정당과의 통합 무슨 명분을 얘기했습니까? 아무 명분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잘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른정당이 예를 들면은 20석이 다 국민의당으로 올 것 같은 통합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 박지원 한 사람 내쫓아갖고 20석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정치 계산이 나오잖아요. 계산이 나오면 60석 될 수 있는 거면 59석 될 수 있는 거면은 뭐 그런 딜도 걸어볼 수 있겠죠. 순전히 정치공학에 의해서. 너무 박지원스러운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대부분 자유한국당으로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일부는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겨우 10석도 안 되는 숫자 얻자고. 7석이라 그랬어요. 네. 네. 나를 버리냐? 뭐 이거죠 지금. 네, 박지원 얘기는 그 얘기고 네. 네, 겨우 요거 얻자고 호남 지역주의의 탈피니 무슨 뭐 외교안보정 재개태 전환이니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당이 뭐 지금 지지율은 훨씬 뭐 떨어지지만 뭐 바른정당도 뭐 지지율이 높진 않으니까. 근데 의석수가 더 훨씬 더 많은 정당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의석수가 더 적은 정당이 네. 그 국민의당의 어떤 특성한 정체성을 버리라고 이렇게 하고 네.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자고 지금 하니. 이래도 위기잖아라고 이게 국민의당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예, 근데 뭐 어쨌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그 유승민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네. 유승민은 어쨌든 그게 뭐 이 북한에 대한 이슈나 뭐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자기 나름의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 그게 뭐 옳든 그르든 떠나서 네. 그게 있지만 안철수는 없으니까 네. 정치를 계속 딸리는 거죠. 그 유승민한테 계속 끌려간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안철수는 이래서 안 되는 거다 이런 분위기로 거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네, 양쪽에서. 네. 그렇죠. 이제 통합을 반대한 호남 중진들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안철수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제는. 네. 뭐 비상대책위원회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 비대위 꾸리자.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말이죠. 네, 네. 이 되겠습니까, 이게? 네. 아니, 명분이 있는 걸 밀어붙이다 실패했으면 그래도 명분이 있으니까 그 명분을 따라갑시다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무슨 중도 보수 성향, 중도 개혁 성향이더라도 바른정당은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네. 명분이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이 뭐 엄청 훌륭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것이 뭐 미미했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박근혜 국정농단에 어쨌든 동의할 수 없어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따뜻한 온돌방을 떠난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록 네. 이혜훈이 김치를 해다 줘가지고 뭐 낙마를 하고 김무성이 자유한국당이랑 가자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어쨌든 바른정당이라는 건 살아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런 게 있는 데고 거기는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그래도 보이는 거죠. 네. 근데 국민의당은 뭐 진짜 없어요. 뭘 지금까지 무슨 가치를 내세우고 뭘 했냐고요. 네.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야당인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청원 의원이 이제 지난 22일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자청해서 그래서 폭로를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야당 대표로서 결격 사유다 이렇게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22일에 했습니다. 하루 이틀인가? 그러니까 갑자기 네. 그전에는 안 그래놓고 모른 척 해놓고 스타일이 이래요. 그러면서 폭로성 주장을 내놓았는데 고 송환정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한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누구보다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2015년 송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을 때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처, 사실상 출당 조처를 하고 서청원 최경환도 쫓아내는 그런 조처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징계 조처, 이런 징계 조치에 대해서 정권에 잘 보여서 자신의 재판에 선처를 받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죠. 전형적인 논리죠. 네, 네. 저 살려고 지금 대의를 팔아 넘기고 있다. 네, 네, 네. 그리고 네 똥이나 내 똥이나 똑같다. 너도 똥 묻은 게고 나도 똥 묻은 게다. 뭐 이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서 2015년 4월 18일 오후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 씨가 서 대표 사람이다.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다. 네.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서 의원과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최근에 서 의원 측근들이 찾아와서 내가 서청원을 출당시키면 폭로할 듯이 협박하고 전화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서 매장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다고 폭로 맞불을 놨습니다. 네, 아주 볼만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이 사람은 의원이 왜 혼자 갑니까? 지금 되게 궁금한데요. 여하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홍준표와 서청원 이 두 사람 간의 전화통화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의원이 항소심을 앞두고 서 의원과 홍준표 의원 사이에 오간 얘기가 항소심에 가서 이 윤 씨, 홍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윤승모 씨인데요. 이분이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오갔다. 네. 이 전화통화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용주 의원이 갑자기 서청원 그 전 대표 쪽에 서가지고 홍준표에게 약간 불리할 만한 그런 그 폭로를 또 추가로 한 건데요.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재밌는 게 모든 게 또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네. 갑자기 국선 변호인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 밝히고 억울하다 이 시그널을 보내면서 당내 친박들로서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청원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서청원 최경환은 뭐 가만히 있는데 서청원이 이제 그 총대를 메고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고 네. 홍준표 지도부가 추진하는 우리 친박 청산에 대해서 반기를 딱 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원 당규에 보면 탈당 권유를 한 사람이 뭐 열흘이 지날 때까지 얘기가 없으시면은 그렇죠. 자동 제명됩니다. 네. 이 조항이 있고 네. 제명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라는 또 조항이 있어요. 표대결해야 되는 거죠. 두 개 조항이 같이 있어요. 근데 친박계에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뭘 주장하고 있냐면 이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례는 제명을 따로 결정해야 된다. 최고위원회에서.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홍준표 대표는 원래는 최고위원회 결정하자는 투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말을 바꿨죠. 이 친박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된다. 일어나니까 그게 아니고 최고위원회 보고를 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자동으로 그냥 제명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네. 미국에서 지금 미국인들을 만나면서 큰일 났다고 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친박 청산이 안 돼버리면 홍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준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집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사퇴한다고 그랬습니다.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뭐 도로 친박당 되는 것이고 도로 친박당이 되면 바른정당에서 지금 너무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은 김무성을 비롯한 통합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이죠. 네. 유승민의 지배를 받고 살거나 아니면 따로 무소속으로 뭐 낙동강 오리알 당을 만들거나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슬픈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탈당을 못 하겠죠. 그러면 막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되면 친박 청산도 실패했는데 무슨 복당을 하냐 이러면서 물론 그 중에도 뭐 일부는 또 뭐 그쪽에도 복당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겠죠. 네.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지역구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으니 그러면은 이 얘기를 다시 앞으로 돌려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좋아요? 자유한국당이 친박 청산에 성공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친박을 청산했네요. 바른정당 모두 오세요. 이래갖고 통합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네. 바른정당이 깡통 차가지고 기껏해야 뭐 7명이나 남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해관 갈리겠죠. 안철수 파면 어떻겠어요? 안철수 파는 국민의당이 깡통되는 게 싫다고요. 그렇죠. 네. 네, 온전히 남아있어야 네.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질이 멸렬할수록 네.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숫자는 뭐 최소화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이제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추진했던 안철수파들은 네. 좀 더 이렇게 숫자가 많은 바른정당 의원들과
그 통합 논의를 해서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효과를 더 크게 네.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열리겠죠. 예. 바른정당이 그렇게 개박살 나면은 그 여론조사대로 시너지 효과가 뭐 그렇게 나겠어요? 비밀 여론조사대로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나겠어요? 안 나죠. 안 네. 나죠. 네. 그리고 후보 반대로 이제 호남 중진들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깡통 차는 게 좋은 거죠. 박지원 네. 의원이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남겠냐. 11월 중에 반드시 바른정당은 분당되고 네. 10명씩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거의. 그러면 그것이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겠느냐. 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용주 의원이 등장했죠. 이용주 의원은 그럼 어느 쪽이겠습니까? 안철수파죠. 네, 이용주 의원 주장은 서청원 얘기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서청원의 이 얘기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홍준표가 구린 게 많아서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돈을 어쨌든 성완종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고 전달한 사람이 윤 씨인데 네, 네. 홍준표는 내가 받긴 받았으나 그런 건 모르겠고 배달 사고라는 것이고 윤 씨는 명확한 이제 어떤 그 의지를 갖고 이제 전달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홍준표도 성완종 돈이라는 거 알고 이제 어떤 반대급부를 다 예상하고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겠어요? 네. 지금 서청원 얘기는 뭐냐면 검찰 주장이 맞는 거고 윤 씨가 얘기하는 이 홍준표가 윤 씨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즉 일종의 배달 사고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다라는 게 서청원 얘기고 그걸 네. 홍준표 본인도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위해 하기 위해서 핵심 증인인 윤 씨의 증언을 지금 조작한 것이다. 내가 나한테 그러더라라는 거를 서청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홍준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야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나올 건데 그렇죠. 네. 대법원에서 유죄 나올 대표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데리고 있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도로침박당. 예. 그럼 국민의당이 이용주 의원이 나와가지고 서청원 말이 맞네요. 내가 증거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바른정당 통합파들더러 자유한국당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용주 의원이 지금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자기는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엊그제 입장 정리를 했죠. 안철수 대표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국민의당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지방선거에서 정책연대 나아가서는 선거연대까지는 하되 그렇죠. 합당 통합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게 지금 공식 입장이에요. 이제는 그 전까지 얘기는 좀 언론을 통해서 와전이 많이 됐네요. 앞서 나간 것 같다 그랬죠. 아, 제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와전이 막 됐네요. 뭐가 와전됩니까? 조선일보랑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다 그거 주고 그 뭐가 와전돼?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도 통합은 반대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뭘 봐야 되냐면 바른정당하고 그 국민의당하고 일부 의원들끼리 꾸린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네네. 무슨 정책 연구를 하고 어쩌고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용주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철수계인 것이고 이용주 의원이 굳이 구분하자면 뭐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바른정당의 통합파들을 막고 바른정당은 일단은 규모를 좀 남겨놓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의심을 갖고 보는 것이고. 네. 근데 하필 그게 이용주 의원이라는 것은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죠. 왜냐? 또 조작 뭐 얘기하면 또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지 그렇죠. 않겠어요? 네, 그러네요. 문준용 씨 의혹 조작의 그러게. 당사자 아닙니까? 이용주 그러네요. 의원이. 네.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이런 사람들은 조작 당사자가 무슨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러면서 또 막 흥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용주 의원이 나름 이게 청문회 때는 그 나름 청문회 스타 중에 한 명으로 떠올랐던 사람인데 그 문준용 씨 의혹에 대한 예스냐 어떤 노냐만 대답하세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 문준용 관련된 의혹들 조작 사건 때문에 상당히 신망을 잃었고 그 신망을 잃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당 쪽에서는 이런 좀 약간 이게 정치적 의도가 굉장히 강한 네. 그런 어떤 폭로잖아요. 네. 그런 거 약간 좀 내세워가지고 칼잡이를 쓰고 있는 그런 네. 느낌도 좀 드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럼 통합파로서는 빨리 그냥 돌아가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가야 된다고 네. 빨리 돌아가서 빨리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어차피 갈 거면은 뭐 이게 뭐 바보 되더라도 가는 게 낫다라는 건데 근데 통합파들의 고민이 있죠. 우리가 몇 명 가갖고는 거기서 기동협회고 소리소문 없이 죽는다. 그렇죠. 네. 소리소문 세를 갖고 가야지. 그러려면 최소한 한 10명씩 데리고 가야.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자유한국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주는 공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지금 몇 석에 13석이 필요한가요? 15석이 필요한가? 이 숫자 잊어버렸는데 최대 갖고 가야 돼요. 최대한 네. 갖고 가서 야 우리 때문에 니네 1당 됐는데 이걸 가지고 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몇 명 김무성 플러스 몇 명이나 가갖고는 뼈도 못 추립니다 지금. 그렇죠. 네. 당장 지난 총선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 뭡니까? 김무성 영도다리 간 거? 옥세런
억세런. 네, 옥새 들고 튄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니 때문에 당이 망했다 얘기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 우리가 참 많이 격려해줬는데 쉽게 갈 수도 없고 그러니 애초에 유승민이 하자는 대로 풍찬노숙이나 하고 뭐 망할 때 망하더라도 뭐 어차피 망하는 건데 가만히 있으셔야지 괜히 엉덩이 들썩들썩 해갖고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스타일만 다국이고 그게 김무성의 어떤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네. 이 친박들이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 네. 너무하잖아 이게. 네. 뭐 뻔뻔스러운지는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서청원은 아니, 서청원이 뻔뻔스러운 건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할 만큼 하신 분들이 반성이 없어. 네. 이제 좀 정계 은퇴하실 때 됐잖아요. 그쵸,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아니 미래를 생각해야지. 자기들 후배들을 생각해야지. 보수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물러서고 니들이라도 살아라. 10년 뒤를 보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면 지금까지 이렇게 있지도 않았겠죠. 자유한국당 내에 그런 원성도 많을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방선거 망하게 되겠다. 당장 오늘 아침에 우리 연대 사회학과가 나온 귀재 류석춘 네, 선생께서 네. 나오셔갖고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는 그 얘기 있어요. 만약에 홍준표 씨도 무너지면 지방선거 폭망한다고 그랬어요. 네. 진짜 그럴 수 있을 그럴 수 것 있죠. 같거든요. 그러니까 친박 내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서청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당장 자기가 제명될 것 같으니까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골수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도 요즘 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렇게 호응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또 모르죠. 그러니까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김인하 씨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막 특정한 계파들을 데리고 막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친박이 막 뭉치지 않더라도 홍준표가 거기에 대항하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서로 밀고 한쪽에서 밀면 저쪽에서 끌어당기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이제 양당 체제로 부활하거나 양당 체제의 부활이 되거나 네. 정계 개편이 일어나서 아니면 5당 체제로 지방선거 이후까지는 간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상황, 이 국면은 일단 5당 체제가 유지되는 쪽에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네. 물론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이제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양당 체제라고 하면 완전히 이렇게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그 보수 세력이 뭉치거나 그게 자유한국당이든지 뭐든지 네. 어떤 종류의 보수 정당 그리고 어떤 국민의당의 종류의 일부 세력들이 이렇게 또 민주당으로 가는 그런 그게 그림. 예를 들면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바른정당 자강파와 안철수계가 모여서 일종의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을 만들고 자유한국당은 또 그냥 그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결합해서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남은 잔류파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고 그래서 네. 3당 체제가 된다. 뭐 이 네. 얘기인데 그 얘기도 장기적으로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양당 체제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게 네. 네. 그 양당 체제가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양당 체제로 다시 복귀하는 흐름으로 저는 이제 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서로 계속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럼 5당 체제이다. 네. 일주일 상간에 너무 빨리 상황이 진행돼 버렸어요. 근데 네. 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번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때문에 네. 거의 이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건데. 바보 됐죠. 네,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걸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웃겼습니다. 좀 이게 이제 여론전에 확 불을 당기기 시작한 것이 비밀 여론조사 얘기죠. 네. 그 국민의당에 있는 무슨 연구소가 비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바른정당과 이 얘기 지난번 했던가요? 네, 하긴 했는데 뭐 바른정당과 맥락이 있으니까 할 얘기하시죠. 때 바른정당과 통합할 때 시너지가 가장 크더라. 네, 그랬죠.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당연하지 않겠냐고 했죠. 네. 당연한 얘기지 그게 그러면은. 그런데 아무튼간에 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다를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네.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국민의당 의원들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40명 중에 30명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동의하더라. 네. 이게 이제 또 조선일보가 또 이걸 보도를 하고 네. 뭐 조선일보가 이현석 무슨 그걸 다 누가 흘렸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당에 그래도 뭐 이른바 호남파가 있고 안철수파가 있는데 안철수파 쪽에서 흘렸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래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하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중도 개혁 보수 정당을 할 것인데 뭐 그거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동의를 받을 수 있고 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까지도 우리가 이 지금 극우화에 반대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국민의당이 뭐 정 같이 하려면은 뭐 호남 지역주의와 이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어떤 전환 이런 것은 필요하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알아들으셨어야지. 그걸 또 안철수 대표가 가까운 인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 호남 지역주의는 우리가 뭐 늘 얘기했다. 호남이 없어도 안 되지만 호남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호남 지역주의 탈피 이런 건 당연히 뭐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것이고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전환, 즉 햇볕 정책의 극복 같은 것은 우리가 뭐 전술핵 뭐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한미 간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가 나온 그날 낮에 이게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날 낮에 무슨 보도가 나오냐면 유승민 의원 쪽이 박지원 제명을 요구했다. 그렇죠.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예. 그랬죠. 그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이 요구 조건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아 그러지 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당 쪽에 바른정당이 자꾸 그러지 마 왜 부담스럽게 그러는 거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박지원 배제해라 이게 나오면 우리 자칭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나죠. 네. 그 전에 뭐 벌써 호남 얘기할 때부터 난리 났는데 막 이제 대항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거부한 이제 사람들은 대략 이제 호남 중진들이죠.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고. 최경환 뭐 이런 사람들.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그렇죠. 국민의당에 네. 있고 국민의당 이제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출신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잘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른정당이 예를 들면은 20석이 다 국민의당으로 올 것 같은 통합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 박지원 한 사람 내쫓아갖고 20석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정치 계산이 나오잖아요. 계산이 나오면 60석 될 수 있는 거면 59석 될 수 있는 거면은 뭐 그런 딜도 걸어볼 수 있겠죠. 순전히 정치공학에 의해서. 너무 박지원스러운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대부분 자유한국당으로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일부는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겨우 10석도 안 되는 숫자 얻자고. 7석이라 그랬어요. 네. 네. 나를 버리냐? 뭐 이거죠 지금. 네, 박지원 얘기는 그 얘기고. 네. 네, 겨우 요거 얻자고 호남 지역주의의 탈피니 무슨 뭐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이니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당이 뭐 지금 지지율은 훨씬 뭐 떨어지지만 뭐 바른정당도 뭐 지지율이 높지는 않으니까. 근데 의석수가 훨씬 더 많은 정당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의석수가 더 적은 정당이 네. 그 국민의당의 어떤 특성한 정체성을 버리라고 이렇게 하고 네.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자고 지금 하니. 이래도 위기잖아라고 이게 국민의당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예, 근데 뭐 어쨌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그 유승민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네. 유승민은 어쨌든 그게 뭐 이 북한에 대한 이슈나 뭐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자기 나름의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고 그게 뭐 옳든 그르든 떠나서 네. 그게 있지만 안철수는 없으니까 네. 정치를 계속 딸리는 거죠. 유승민한테 계속 끌려간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안철수는 이래서 안 되는 거다 이런 분위기로 거의 지금 거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쪽이. 그렇죠. 네. 그게 없었어요 전혀. 네. 그리고 새정치연합을 만드신 후에 우리 윤여준 전 장관님을 모시고 말이죠. 새정치연합을 이렇게 만든 후에 민주당하고 통합할 때 그때 명분은 뭐였냐면 기초의원 뭐 공천 폐지였어요. 네.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대단한 얘기인 양 했어요. 네. 통합할 그리고 때. 그때 시점인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숫자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뭐 했다가. 그런 얘기도 네, 뭐 네. 하고 네. 아무튼 그게 뭐 대단한 정치 개혁도 아닌데 네. 그거를 고리로 합당해 놓고서는 그거를 관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한 바 없습니다. 네. 그걸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 세력을 버려가지고 윤여준 전 장관 같은 사람은 삐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분당할 때 국민의당 만들 때 무슨 명분으로 했습니까? 아무 명분도 없었어요. 네. 분당할 때 그냥 뭐 친문 패권주의가 뭔데요? 친문 패권주의 그냥 문재인 지금 대통령과 그 이제 주변인들 그 뭔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패배했다. 이 비문들 패배했다 내지는 학대받았다. 뭐 배제됐다. 이런 주장을 자기들끼리는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삶과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 관계 없잖아요. 니네가 피해자 된 거 우리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네.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걸 가지고 당을 깨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외에 이 당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뭐 당위도 얘기한 바 없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이 그랬어요. 그나마 제3당이 필요합니다도 2016년 총선에 와갔구나 뭐 얘기하는 것이지 네,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바른정당과의 통합 무슨 명분을 얘기했습니까? 아무 명분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햇볕 정책 이런 거에는 강력히 옹호를 해야 되는 입장인 네. 것이죠. 그래야 안 되는 거죠 얘기가. 근데 애초에 안철수 대표가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은 대선 가서 뭐냐라는 거죠. 대선 가서 나는 뭐냐. 대선 갈 건데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스탠스대로 제3정당과 우리 새정치와 그다음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플러스 알파와 이런 전략을 다시 할 거냐. 네.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략은 지난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은 뭐냐면 지난번에 못했던 거. 나는 보수 후보다. 나는 중도 보수 후보다. 뭐 중도 보수 좋은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려면은 지금 지방선거부터 벌써 그런 분위기 나가야 되는 것이고 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그 걸었던 거 아니냐 이 승부수를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예,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안철수 대표 명분이 잡히질 않잖아요. 네,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또? 리더십이 완전히 타격을 입었고 명분을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죠 이제까지. 보세요.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양보할 때도 양보는 뭐 아름답고 좋은데 네. 왜 양보하는 건지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거 없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주고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슨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정책 지지하고 맞습니다. 그 정책을 네. 나보다 더 네. 잘할 것 같아서 양보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어떤 정책 혹은 어떤 신념 이런 네. 부분이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시장이 당선으로 됨으로 해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보하겠다. 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생각을 안 해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